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받을 거예요. 시댁 형과 그런 관계였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을 해봤으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지영이에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를 거예요. 평생 가슴에 묻어둔 비밀을 처음으로 털어놓으려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대 병원 종양내과 진료실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담당의 박 교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박 교수가 CT 사진을 컴퓨터 모니터에 띄우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한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췌장암 사기였어요. 수술도 항암 치료도 의미 없다고 했어요. 암세포가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됐다고 설명하면서 검은 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박 교수의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호스피스 병원, 통증 관리, 가족과의 시간, 같은 단어들만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설 때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질 뻔했어요.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서 부축해줬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데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두려움보다는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둔 비밀이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 비밀을 꺼내고 싶어졌어요. 그 비밀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제 남편 성호의 친형이었어요. 1980년 12월, 저는 28이었어요. 남편 성호와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서 시부모님께 매일 눈치를 보던 시절이었어요. 매달 생리가 시작되면 혼자 울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었거든요. 그해 겨울 시형 민수가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성호가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어요. 형이 온다면서 집안 청소도 하고 좋은 음식도 준비했죠. 민수를 처음 본 건 시댁 대문 앞에서였어요. 오후 4시쯤이었는데 노란색 택시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을 2층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큰 갈색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성호와 비슷한 키에 비슷한 체격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첫인상부터 강렬했어요. 성호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면 민수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랐어요. 성호는 조심스럽게 걷는데 민수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시댁 안방에서 가족 모두가 모인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민수와 제대로 인사를 나눈 게 그때였습니다. 악수를 할 때 그의 손이 유난히 따뜻했던 게 기억나요. 손가락이 길고 부드러웠어요. 성호의 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을 마주쳤을 때 묘한 전율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뭔가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성호는 형이 돌아와서 좋다며 연신 웃고 있었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이상한 긴장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민수는 미국 뉴욕에서 건축을 공부했다고 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까지 마쳤다고 했습니다. 10년을 살면서 많은 걸 보고 배웠다고 했어요.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을 대하는 태도도 성호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해줬습니다. 제가 말할 때 진지하게 들어줬고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더욱 그랬고요.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뉴욕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유의 여신상, 센트럴파크, 브로드웨이 뮤지컬 같은 얘기들이요. 저는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런 곳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더니 민수가 언젠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 후 2주 동안 민수는 시댁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일을 도왔어요.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7시까지 있었습니다. 민수와 자꾸 마주치게 됐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민수는 아침마다 30분씩 운동을 했어요. 마당에서 맨손 체조를 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미국에서 익힌 습관이라고 했어요. 건강한 몸매였어요. 성호보다 훨씬 탄탄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저에게 미국 선물을 줬어요. 뉴욕에서 사온 향수였습니다. 샤넬 넘버 5라고 했어요.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성호는 그런 걸 사줄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어요.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 성호가 갑작스런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회사에 급한 계약건이 생겼다면서 서둘러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저 혼자 시댁에 남게 됐죠. 시부모님께 혼자 두고 가는 게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부모님은 평소보다 일찍 주무셨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정리하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는데 민수가 2층에서 내려왔어요. 잠이 안 온다면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저희 둘뿐이었어요.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한국 겨울이 생각보다 춥다는 이야기, 미국 음식이 그립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차를 몇 잔 마시고 나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민수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저를 생각했다고 했어요. 성호와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미치겠더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일주일 동안 술만 마셨다고 해요. 저는 놀라서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민수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수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성호가 저를 민수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1977년 4월 대학교 근처 다방에서 셋이 함께 만났던 그날 기억나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기억했어요. 성호가 형을 소개해준다며 데려갔던 자리였거든요. 그날 민수가 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고 했어요.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는 거였어요. 집에 가서 밤새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성호가 먼저 저에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민수가 망설이는 사이에 동생이 먼저 움직인 거죠. 민수는 그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동생이 좋아하는 여자를 빼앗을 수는 없었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만약 민수가 그날 용기를 냈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때 민수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던 게 기억났습니다. 사실 그 다방에서 3명이 만났을 때 저는 성호보다 민수가 더 인상 깊었어요. 성호는 무난하고 착했지만 민수는 뭔가 특별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성호가 먼저 고백했고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제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말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요. 10년 동안 미국에서 저를 잊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부해야 했어요. 시댁 형이고 제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성호와 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운명 같은 느낌이 더 컸어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밤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민수의 따뜻한 체온, 그의 거친 숨소리,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까지 모든 게 기억납니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성호와는 의무적인 관계였다면 민수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그날 밤 확실히 알았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민수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회보다는 묘한 충족감이 더 컸어요. 성호가 돌아온 건 그날 오후 3시였어요. 출장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면서 기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을 준비하는 제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부산에서 선물로 사온 건어물을 보여주면서 신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시댁 형과 그런 일을 벌였다니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하게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는 일주일 후 자취방을 구해 나갔어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계속 있으면 서로 힘들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뉴욕에서 건축 설계 사무소 일자리를 미리 구해놨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할 일이 없으니 다시 돌아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저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민수가 저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전해주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혼자 읽어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영아, 성호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미국에서 새 출발을 할 것이다. 그날 밤의 일은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썼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저희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했으니까요. 그 후 40년 동안 민수와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성호는 형이 왜 갑자기 연락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가끔 안부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다면서 서운해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명절 인사도 했지만 한 번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저만 그 이유를 알고 있었죠. 민수가 저 때문에 가족과 연락을 끊은 거라는 걸요. 그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성호와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1981년 봄 처사이를 가졌습니다. 딸이었어요. 수진이라고 이름 지었죠. 임신 기간 내내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아이가 민수를 닮으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다행히 수진이는 성호를 쏙 빼닮았어요. 3년 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준호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민수가 있었어요. 밤마다 아이들 재우고 나면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성호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도 자꾸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그 기억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자란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가 대학교에 가고 준호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민수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성호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바람 한 번 피우지 않았고 가정에 충실했어요. 아이들 교육에도 열심이었고 저에게도 잘해줬습니다. 결혼 기념일마다 선물도 해주고 가끔 여행도 갔어요. 제주도, 부산, 경주 같은 곳들이요. 하지만 저에게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민수에게서 느꼈던 그런 전율을 성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거든요. 사랑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늘 뭔가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퍼즐에서 한 조각이 빠진 것처럼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민수를 잊을 수 없었어요. 가끔 꿈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저를 부르곤 했어요. 미국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꿈에서 깨면 허전했어요. 현실로 돌아오는 게 싫었습니다. 성호가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아쉬웠어요. 2010년쯤부터는 인터넷으로 민수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에서 이름을 검색해봤지만 나오는 게 없었어요. 페이스북도 해봤지만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들만 나왔습니다. 미국에 있으니까 찾기 어려웠겠죠. 가끔 성호가 형 이야기를 할 때면 가슴이 뛰었어요. 형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왜 연락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시한부 진단을 받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어요. 40년 동안 마음에 묻어둔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요즘은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번엔 더 열심히 찾아봤어요. 한국건축사협회 홈페이지도 뒤져봤고 미국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명단도 찾아봤습니다. 3일 후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한국건축사협회 회원 명단에서 민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5년 전 한국에 돌아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부인 엘렌이 10년 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알았어요. 자녀는 없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간병하느라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냥 정착한 것 같았어요. 사무소 홈페이지에 있는 민수 사진을 봤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흰머리가 많아졌고 주름도 생겼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따뜻하고 지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연락처를 찾는 데는 이틀이 더 걸렸어요. 사무소 전화번호는 쉽게 구했지만 개인 휴대폰 번호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성호의 대학 동창을 통해 구할 수 있었어요. 그 친구가 건축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서 민수를 알고 있었거든요. 휴대폰 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들고 몇 시간이나 망설였습니다. 과연 전화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됐어요. 40년 만에 갑자기 연락하면 민수가 놀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됐어요. 결국 목요일 오후 3시에 용기를 내서 전화했어요. 벨소리가 3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민수의 목소리는 그대로였어요. 조금 쉬었지만 똑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이라고요. 성호의 부인 지영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10초 정도였는데 10분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민수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물었어요. 정말 지영이냐고요. 민수가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어요. 40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꿈 같다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연락처를 구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에서 찾았다고 말했어요. 전화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민수도 저를 40년 동안 잊지 못했다고 했어요. 결혼 생활은 평범했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저를 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내 엘렌에게도 한국에 첫사랑이 있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40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도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계속 떨렸거든요. 일주일 후 만나기로 했어요.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 1층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진정이 안 됐습니다. 정말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오후 3시 정각에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키도 그대로였고 걸음걸이도 그대로였어요. 가까이 와서 보니 머리가 하얘졌더라고요. 주름도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애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로비 카페에서 서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그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미국에서 35년을 살다가 아내 엘렌이 유방암에 걸린 후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간병하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끝까지 곁을 지켰다고 했어요. 엘렌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더 외로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꾸 한국 생각이 나더라고 했습니다. 특히 저 생각이 많이 났다고 했어요. 저는 민수에게 시한부라는 걸 말했습니다. 췌장암 사기이고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민수가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68세 남자가 아이처럼 울더라고요.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 동안 함께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났습니다. 성호에게는 오래된 대학 동창들과 만난다고 했어요. 병원 치료 때문에 외출이 잦다고도 했고요. 성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남산공원이었어요. 10월 말이라 단풍이 예뻤습니다. 민수와 손을 잡고 걸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잡는 손이었지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 같았어요. 두 번째 만남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강변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가 미국에서 한 일들, 제가 한국에서 아이들 키우며 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민수와 만날 때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걸을 때면 정말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릴 때면 가슴이 뛰었어요. 한 달 후 민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좋은 추억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성호에게는 대학 동창들과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습니다. 첫째 날은 성산 일출봉에 갔어요. 일출을 보면서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둘째 날은 한라산 둘레길을 걸었어요. 민수가 제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줬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이야기도 나눴어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흑돼지고기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민수가 소주를 주문해서 함께 마셨어요. 술을 마시니 더 솔직해졌습니다. 40년 동안 못한 말들을 주고받았어요. 둘째 날 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호텔방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했어요. 그 후로 계속 저를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내 엘렌과 결혼했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저를 품고 있었다고 해요. 저도 똑같다고 말했어요. 성호와 40년을 살았지만 진짜 사랑은 민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눴어요. 40년 만의 일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은 우도에 갔어요. 배를 타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민수와 함께 보니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우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민수가 말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저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보다 먼저 고백하겠다고 했어요. 40년 전처럼 망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했어요. 아픈 사람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원 다닐 때마다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밝아 보인다고요. 며칠 후 성호가 직접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냐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성호 표정이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들키면 40년간 쌓은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아이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거고요. 성호도 평생 상처받고 살겠죠. 민수와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성호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들키면 모든 게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민수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40년 늦은 청혼이었어요. 물론 결혼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이라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40년 전에 못한 말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영아, 나와 결혼해달라고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신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그 후 한 달이 지났어요. 몸은 점점 나빠졌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성호에게 미안했어요. 40년 동안 좋은 남편인데 배신한 것 같아서요. 결국 성호에게 모든 걸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집에 간 후 성호와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먼저 시한부 얘기를 했어요. 성호가 충격받았지만 끝까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이야기를 했어요. 40년 전 그 밤의 일부터 최근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성호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성호가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좋은 아내였지만 진짜 행복해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 표정이 밝아진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했어요. 성호는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안아줬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마음 편히 지내라고 했어요. 민수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허락해줬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한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저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호가 정성껏 돌봐주고 있어요. 아이들도 자주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수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지만 가끔 편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어제도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썼더라고요. 성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다고도 했어요. 마지막에는 다음 생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받을 거예요. 시댁형과 그런 관계였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을 해봤으니까요. 비록 늦었지만 제 마음에 솔직할 수 있었어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도덕이나 체면 때문에 진짜 감정을 숨기고 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도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죽으면 민수도 많이 슬퍼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약속했습니다. 슬퍼하지 말자고 했어요.
대신 그 짧았던 행복한 시간들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성호에게도 정말 고마워요. 40년 동안 좋은 남편이었고, 마지막에는 제 진짜 마음까지 이해해줬거든요. 이런 남자를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민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죽은 후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요. 아이들은 평범한 엄마로 기억해 주길 바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몸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요. 의사는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진짜 사랑을 해봤으니까요. 68세에 찾은 40년 전 사랑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거든요.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아요. 여러분도 언젠가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용기를 내세요. 나이나 상황을 핑계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랑하는 게 나아요.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40년 늦었지만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행복했다고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행복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처음부터 만나자고요. 그때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하자고 해주세요.